여러분, 고금리 카드 대출 은행이 떠안아라,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인수위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말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00만 원을 줬으니까 600만 원을 더 줘서 1000만 원에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여기에다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성격으로 고금리 카드 대출을 은행이 떠안아라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개인 자영업자에게 차등으로 이제 600만 원이 아니라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지급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딱 되니까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이게 뿔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고금리 카드 대출을 은행이 떠안아라, 이 말은요, 고금리 카드 대출이라는 게 보통 카드 대출이 아무리 싸도 10%는 넘죠. 13%, 15%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은행이 떠안아라, 그럼 은행 쪽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은행 쪽으로 가면 이게 금리가 적어도 한 6%, 7%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금리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절반으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 성실히 빚을 갚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은 국밥집 하다가 지금은 유튜브를 하면서 쇼핑몰을 해요. 빚 차근차근 이자까지 다 갚아요. 지금도 갚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해주지? 왜 저렇게 해서 나의 희망을 뭉개뜨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성실한 자영업자는 빚을 성실하게 갚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고금리 카드 대출을 은행이 떠안는데 여기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해준다고? 정부가 해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파산이 되면 누가 해?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되네? 안 그래도 지금 나라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세금으로 메워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게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들려요. 이게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IMF 때 우리가 공적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요, 그 기업이 회생을 해서 돈을 잘 벌으면 조금씩 회수를 해서요, 지금까지 왔거든요. 저는 그런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책임감도 생기거든요. 책임감도. 아니, 배드뱅크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참 잘하는 거다. 저게 배드뱅크가 결국은 자영업자들에게 빚에 대한 어떤 부담도 좀 덜어주면서 컨설팅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옥석 가리기를 해가며 경쟁력을 키워준다. 저는 좋게 봤거든요. 거기다가 말입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을 공적 기금을 제가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배드뱅크처럼 그렇게 만들자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지금까지 2021년 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은행이 한 90조 1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만기 연장이 83조 1천억 원이고요. 원리금 상환유예가 6조 7천억 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권에 있죠. 정책자금 대출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도 꽤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도 만기 연장이 4천억 정도 있고요. 원리금 상환유예가 3조 2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들 말입니다. 제2금융권에 있는 걸 은행권으로 다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조 6천억 원을 은행권으로 돌린다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거는 뭔가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까지 들죠. 예, 빚을 진 사람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예, 이 대출 만기 연장은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대출 만기 연장 총액은 133조 3천억 원입니다. 예. 만기 연장만 하더라도 116조 6천억 원이고요. 원금 상환유예가 11조 7천억 원이고요. 이자 상환유예가 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0조만 또 이렇게 해준다는 거 이것은요. 형평성에서도 어긋납니다. 형평성에서도. 형평성에서까지 어긋나게 되면 여러분 예, 그에 대한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충격은요. 예. 이게 사회적 어떤 갈등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소상공인에게는 90조 1천억 원이고 여기에 제2금융권의 고금리 예, 대출은 전부 제1금융권으로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정부가 보정을 해준다고 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90조 빼면 43조인데 43조면 43조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 예, 중소기업은 또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이게 안 해줍니까? 중소기업은 요즘 죽을 맛인데요. 그러니 이게 여러 가지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하고 예, 또 뭔가 뒤가 깨끗하지 못한 이런 조치 결국은 말입니다. 철퇴 맞을 거예요. 잘못하면. 저는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국민들까지도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워도요. 손실보상을 해주면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빚을 갚겠다 이런 주의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실제 심사도 하고요. 지금 뭐 정부의 조직도 있잖아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공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도 있는데 굳이 말입니다. 뭔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카드 대출은 뭐 은행이 떠안고 예, 그리고 채무는 좀 삼각해주고 아니 왜 이렇게 한답니까? 예, 이런 자체가 말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 유발시킬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데 왜 채무까지 늘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제일 심각한 거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성실한 채무자는 어떡하냐고요. 성실한. 진짜 열심히 살면서 빚을 갚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요. 제발이지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뭔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누구나 예, 이해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예,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밀실에서 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 전문가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다르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느끼는 걸 어떻게 할 건가?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조직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정직이 생명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떨어지면요. 경제는 또 망가질 거예요. 안 그래도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신뢰가 떨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정책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써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굉장히 다가가도록 현실에 부합되도록 그런 정책을 펴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밀실에서 결정하고 밀실에서 대책이라고 내놓고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빚 갚는 그런 자영업자들, 집 팔아서 빚 갚습니다. 예금 깨고 적금 깨고 땅 팔아서 빚 갚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